혹시 김밥을 속 편하고 가볍게 먹기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출출할 때, 입맛 없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한 줄 집어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김밥은 잘못 먹으면 혈당, 혈관, 장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고 반대로 제대로 먹으면 한 끼 식사로 아주 훌륭한 균형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딱 3분만 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김밥 먹고 나면 더 피곤해지는 이유, 배는 부른데 금방 또 배고픈 이유, 자주 먹을수록 살이 찌는 이유, 이 세 가지를 식탁에서 바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김밥을 보약처럼 먹는 황금 공식 알려드릴 테니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주변에 김밥 자주 먹는데 몸이 더 무거워졌다는 분 계시면 이 내용 꼭 공유해 주세요. 김밥은 겉보기엔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김도 있고 밥도 있고 채소도 들어있고 단무지도 있고 햄이나 맛살도 들어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김밥의 진짜 정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밥은 탄수화물 비중이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흰쌀밥이 주를 이루고 설탕이 들어간 단무지가 있고 가공 햄이 들어갑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금방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김밥을 먹으면 잠이 오고 기운이 빠지고 조금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만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다시 낮추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또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김밥 한 줄에 들어있는 밥의 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한 공기밥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단무지는 설탕에 절여져 있고 햄은 가공육이라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습니다. 채소는 조금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탄수화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김밥을 먹고 나면 처음에는 배가 부른 것 같지만 1시간쯤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이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우리 몸은 계속 피로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살도 더 잘 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김밥이 독이 되는 최악의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밥 한 줄만 먹고 한 끼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면 탄수화물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 결과 졸림, 무기력, 잦은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면역세포를 만듭니다. 또한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은 소화가 느리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하며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김밥 한 줄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합니다. 계란이나 참치가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밥만 먹으면 배는 부른데 영양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사를 계속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대사율이 떨어지고 결국 살이 더 찌기 쉬운 몸이 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마요네즈, 햄, 김밥을 자주 섭취하는 겁니다. 이건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공육, 설탕, 포화지방, 이 조합은 김밥을 간식이 아닌 위험식으로 만듭니다.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아질산염이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매우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마요네즈도 문제입니다. 마요네즈는 기름과 계란으로 만들어지는데 시판 마요네즈에는 설탕과 각종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칼로리도 높고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마요네즈와 햄이 듬뿍 들어간 김밥을 자주 먹으면 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급하게 씹지 않고 먹는 겁니다. 이건 소화에 큰 부담을 줍니다. 김밥은 생각보다 잘 안 씹고 삼키기 쉬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대로 부담이 갑니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씹지 않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소화 시간도 길어집니다. 또한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려면 약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전에 빠르게 먹어치우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됩니다. 김밥은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아서 특히 빨리 먹기 쉬운 음식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공기도 함께 많이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나 김밥 자주 먹었는데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주변에 김밥을 가벼운 음식으로 착각하는 분 계시면 이 내용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그럼 이제부터 김밥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밥 양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겁니다. 밥은 줄이고 계란, 두부, 참치를 늘리세요. 김밥을 만들 때 밥을 얇게 펴세요. 김 위에 밥을 두껍게 올리지 말고 얇게 펴서 속재료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계란을 듬뿍 넣으세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참치를 넣을 때는 마요네즈에 버무리지 말고 참치 그대로 넣으세요. 참치 캔에서 기름을 빼고 그냥 참치 살만 넣으면 됩니다. 참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도 좋은 선택입니다. 두부를 얇게 썰어서 김밥에 넣으면 단백질도 늘리고 식감도 좋아집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 듬뿍 김밥을 추천합니다. 계란을 지단으로 붙여서 넣어도 좋고 삶은 계란을 썰어서 넣어도 좋습니다.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서 넣어도 맛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계란을 많이 넣으면 단백질이 풍부한 김밥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공식은 김밥과 국물 음식을 함께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완충 효과가 있습니다. 미역국, 무국, 콩나물국 이런 따뜻한 국과 함께 드세요. 국물을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김밥을 적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또한 국물의 수분이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소 흡수를 개선합니다. 특히 따뜻한 국물은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효소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미역국은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 좋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무국은 소화를 돕고 해독 작용을 합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줍니다. 콩나물국은 비타민 C와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또한 콩나물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밥만 먹지 말고 따뜻한 국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세 번째 황금 공식은 김밥을 한 줄이 아닌 반줄 더하기 보충으로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김밥 반줄, 삶은 계란 1개, 김 1장 이렇게만 바꿔도 몸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밥 반줄을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삶은 계란 1개를 추가하면 약 6g의 단백질이 더해집니다. 김 1장을 더 먹으면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추가됩니다. 김은 영양가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요오드, 칼슘, 철분,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또한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 건강과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김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삶은 계란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계란 1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비타민 B군, 비타민 D, 셀레늄, 콜린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콜린은 뇌 건강과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김밥 반줄에 계란과 김을 더하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미네랄은 늘리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영양 균형도 훨씬 좋아집니다.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밥 천국 같은 곳에서 김밥을 주문할 때 김밥 1줄만 시키지 마세요. 김밥 반줄에 계란찜이나 계란 후라이를 추가로 시키세요. 아니면 오뎅국이나 우동을 함께 시켜서 국물을 먹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훨씬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집에서 김밥을 만들 때는 더욱 신경 써서 만들 수 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사용하세요.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잡곡밥도 좋습니다. 보리, 귀리, 퀴노아, 검은콩 같은 다양한 곡물을 섞으면 영양가가 훨씬 높아집니다. 각각의 곡물마다 고유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김밥 속재료도 다양하게 넣으세요. 시금치, 당근, 우엉, 단호박,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듬뿍 넣으세요.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엉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은 비타민 E와 C가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C가 매우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넣으면 보기에도 예쁘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단무지 대신 무생채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무지는 설탕에 절여져 있어서 당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생채는 생물을 채 썰어서 양념한 것이라 설탕이 적고 비타민 C도 살아있습니다. 햄 대신 닭가슴살이나 소고기를 넣으세요.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많아서 다이어트 할 때도 좋습니다. 소고기는 철분과 아연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치즈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치즈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단, 치즈는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량만 넣으세요. 아보카도를 넣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E가 많아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견과류를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견과류를 잘게 부숴서 김밥 위에 뿌리면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김밥을 먹을 때 속도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으세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지고 과식도 방지됩니다. 김밥을 먹는 시간대도 신경 쓰세요. 저녁 늦게 김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채로 잠들게 되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점심시간에 드세요. 점심에 먹으면 오후에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김밥을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운동 전에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위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김밥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운동 전후 식사로도 적합합니다. 단, 운동 직전에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운동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반줄 정도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30분 안에 먹는 것이 근육 회복에 가장 좋습니다. 김밥과 함께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물은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방해될 수 있으니 식사 전후에 적당히 마시세요. 김밥을 보관할 때도 주의하세요. 김밥은 상하기 쉬운 음식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든 후 2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관해야 한다면 냉장고에 넣으세요. 냉장 보관한 김밥은 김이 질겨질 수 있습니다. 먹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만 돌리면 김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돌리면 밥이 딱딱해지니 주의하세요. 김밥을 도시락으로 싸갈 때는 보냉백을 사용하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아이스팩을 함께 넣어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김밥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잘 만들면 균형식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혈당 폭탄이 됩니다. 하지만 밥 위주로 먹지 않고 가공육과 마요네즈를 피하고 단독으로 먹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만 피하면 김밥은 밖에서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김밥 먹을 땐 단백질 하나 꼭 추가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졸림을 줄이고 배부른 시간을 훨씬 길게 만들어 줄 겁니다. 주변에 김밥 먹고 늘 피곤해 하시는 분들께 이 내용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계속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에도 매일 먹는 음식의 진짜 얼굴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한 끼 드세요. 김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간편하고 맛있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금만 신경 써서 먹으면 됩니다. 밥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고 국물과 함께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김밥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김밥 하나를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